시간에는 초전도체 참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테마를 가지고서는 그 이제 차트를 갖고서 우리가 구분하기, 그러니까 뭐 어디서 매수를 한다, 어디서 매도를 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기술적인 것 갖고는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라기보다도 상당히 어렵죠. 근데 이제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어떤 기술적인 차트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이런 상승과 어떤 그 다음에 흐름을 어느 정도 대충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어느 정도 예측을 하면서 우리가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지금 뭐 신성 델타, 서남, 덕성 대표적으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잘 아실 겁니다. 아무리 기술적인 내용이 아니다, 이런 거를 안 보신다 하더라도 신성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앞에 이제 걸리는 게 없죠. 그죠? 걸렸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제 걸림이 있어서 돌파가 나오는 부분이고, 분명히 이제 기업에 따라서 이제 종목에 따라서 이제 분명히 뭐 차트적인 내용보다는 어떤 좀 다른 이제 상승을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상승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일단 우리가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먼저 이거 말씀드린 겁니다. 월봉상에서도 보면은 지금 요 앞쪽에 대한 부분이 있어도 걸리는 이런 부분, 뭐 덕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이제 저항에 대한 내용이죠. 이제 저항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물량에 대한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물량들. 그러니까 이 앞에서 이제 뭐 물리셨다든지, 그죠? 물린 분들도 많을 것이고, 그다음에 수익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분명히 또는 기술적인 부분으로 또 확인을 할 수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상승률이 좀 높다, 크다, 작다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확인을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신성 델타 테크가 뭐 엄청나게 잘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기술적인 내용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뭐 다른 내용에 있어서 신성 델타가 확실히 뭐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제 기술적인, 저는 이제 차트 분석을 하면서 물론 이제 기본적인 내용, 뭐 기업에 대한 것 어느 정도는 다 참고해서 저도 매매를 합니다만, 일단 지금 상황이 있어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 분석은 항상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 얼마큼 더 올라갈 것이냐. 사실 저는 이게 뭐 얼마큼 더 간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분명한 것은 정말 어느 정도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다 하더라도 이 정도 상승이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또 해결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더 두 배, 뭐 몇 배, 지금 상황이 있어죠. 뭐 얼마큼 더 간다 이것보다는 이제 보유하고 계신 상황에 있어서 이제 수익을 좀 확인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비중도 좀 확인하시면서 비중과 이제 수익에 대해서 좀 조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월봉상에서 이런 상승률을 이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자 여기 보세요. 요 걸리는,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걸리는 부분 돌파했을 때 이제 급등을 하는 이런 모습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기술적으로 제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대략적으로 한 15만 원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15만 원 여기 근처 이렇게. 그러니까 이 상승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건 뭐 정확하게 이렇다라고 볼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차트를 보는 것과 그다음에 전혀 보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 좀 제가 좀 차이를 좀 그러니까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만약에 차트를 보지 않고 재료를 본다라고 했을 때 이 위치가 어떠한지를 좀 정확하게 좀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트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15만 원대 이 위쪽에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 있어서는 상당히 높은 자리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30만 원은 못 간다, 40만 원은 못 간다 이게 아니라 15만 원대 위에 지금 있는 자체가 상당히 고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힘을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더 힘을 내서 더 큰 상승도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위치를 돌파해서 이 위쪽에 있다, 현재 여기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높은 자리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높다라고 해서 뭐 못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더 간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얘기할 수 없지만, 이 15만 원 위에서 이 가격을, 이 주가가 형성을 계속하는지를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15만 원대 위에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홀딩은 맞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홀딩도 가능한 매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홀딩 가능하지만 상당히 단계적으로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익절도 좀 하시는 것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선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꼬리를 윗꼬리를 보고서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윗꼬리를 본다라고 했을 때 어때요? 지금 15,000원이지 않습니까? 이 15,000원대까지의 단기 상승은 가능하다. 하지만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무조건 상승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금 이 위치상 그러니까 만 원대죠. 만 원, 그다음에 이 8,000원, 9,000원대 요 그러니까 9,000원 요런 위치. 그러니까 이런 위치에서도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아까 이제 신성에서도 이제 말씀을 좀 드렸죠. 15만 원대. 그러니까 지금 서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승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제 15,000원대 그다음에 이걸 돌파가 나오면 또 엄청난 또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는데 이런 상승이 나오고 이러한 기대감을 갖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확인하셔야 될 것이 지금 한 9,000원 정도 대는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9,000원대에서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상당히 좋은 모습이 보여지고 힘이 좋아지는 위치에서 유지가 되고 거기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더 상승을 한다, 더 하락을 한다 이런 내용보다는 여기에 위치가 어떠하고 이 위치에 있어서 흐름을 잡아주면 더 좋은 내용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힘을 내줄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위치는 좀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냥 아마 차트에 대해서 좀 확인을 안 하시거나 좀 차트를 잘 안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정확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어떤 상황에서 여기가 왜 중요한지 그죠? 여기가 왜 중요 이런 것보다는 하락이 나와도 올라갈 때까지 그죠? 기다리시거나 이 정도 하락이 나와도 버티시거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차트를 보시거나 아니면 어떤 대응이라든지 어떤 뭐 기준이라든지 어떤 위치에 있어서 어디까지 본다든지 그런 좀 전략적인 것을 확인하시는 분들이다라고 하면 이 내용은 그냥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이라든지 그 확인이라든지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도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니까 현재 상황에 있어서는 대략적으로 9,000원대 이 위치를 유지해 주는 것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좀 정리해 드릴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덕성 작가 보겠습니다. 덕성을 보시게 되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야. 요 모습이 어디죠? 그렇죠. 이게 바로 신성이에요. 신성 델타에 대한 흐름이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 여기 제가 왜 이 말씀드리겠습니까? 신성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어때요? 이렇게 이런 상황이 이렇게 좀 쉬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저항입니다. 저항이기 때문에 이 위치를 뭐 돌파한다든지 추가 상승, 그러니까 돌파 안차 흐름을 잡아준다라고 하면 제가 봐도 한 2만 원 이상, 그죠? 이런 위치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제 뭐 신성에서도 말씀드리고 서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꼭 중요한 자리를 돌파를 해야 되고 안착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격대를 월봉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위치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아마 제 생각에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이 재료를 쉽게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홀딩을 하시고 또 더 추가적인 매수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눌림을 보시고 비중을 지금 너무 비중 적다 그러면 올라갈 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하락이 나왔을 때도 아마 추매를 하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이런 그림을 흐름을 좀 보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좀 더 좋은 매매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위치가 저항이에요. 저항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사실 매수한다는 것은 좀 그게 올바른 판단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현재 상황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뭐 하락을 보시고 그 하락에 대해서 대응한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매수는 가능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여기서 올라가면 그냥 보내줘야 되는 게 맞고 갖고 계신 이제 비중만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조금 눌렸을 때 매수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세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려봤고요. 그다음에 또 너무나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에 있어서 홀딩, 매수 뭐 이런 전략이 있어서
지금 사실 이렇게 갑자기 눌림이 이런 반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있어서 크게 그러니까 월봉에 제가 일부러 설명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런 파동을 무시하고 제로대로 가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월봉상에서 이제 보고 가야 되는 거지만 단기적인 이 흐름에 있어서 보면 어때요? 그죠? 뭐 이평선, 단기평선을 지지를 받느냐, 그죠? 살짝 이탈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단기평선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이 흐름대로 간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홀딩하는 거.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단기 작은 그림에 대한 것과 월봉상에서 좀 분석이 힘들거나 확인이 어렵다라고 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거 그 위치에 대한 가격대 한번 흐름을 보시면서 홀딩을 하셔도 뭐 매매를 하셔도 그 가격대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은 매매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당히 좀 좋은 재료 당연히 뭐 좋은 내용이지만 그래도 이제 흐름에 있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저도 확인을 하는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